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고 좀 쌀쌀해졌죠. 이제 추석이 곧 눈앞에 닥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준비하신다고 각 가정마다 뭐 계란에 밀가루에 막 여러 가지 전 요리, 부침 요리, 활송산소를 마구마구 만들어가지고 추석 때는 먹고 죽어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그런 이제 추석상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마을은요,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요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롭고 거의 살아있는 자연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긴 한데요. 자,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건강에 좋은 여러분들이 추석상에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하는 전 요리 대신에 항암 밥상으로 여러분들이 추석상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그런 이제 저희는 가지면 가지 또는 느타리 버섯이면 느타리 버섯 또는 애호박이면 애호박 이렇게 해서 각자의 채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썰거나 모양대로 썰어서 꼬치에 껴서 그냥 자연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적 이런 것도 계란 옷 입혀서 뭐 밀가루 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굽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각자의 그 재료의 맛을 살아있는 맛을 느끼면서 좋은 건강 항암 추석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꼭 추석이 아니어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제가 추석 때 이제 환우분들이 집에 다녀오신다 그러면 걱정이 돼요. 꼭 다녀오시고 나서 검사를 해보면요. 몸이 기능이 확 떨어져 있습니다. 가시면은 식구들이 요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기름에 튀긴 거 지진 거 한 번만 먹어봐라 너무 살이 말랐네 어쩐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가족들이 이쪽으로 오시도록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많이 권고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암을 앓고 계시는 환우분들이나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우분들 또는 그런 중증 환우분들이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건강 요리로 여러분들이 추석 밥상을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즘처럼요 날씨가 산산하고 가을에 한기가 스물스물 올려오면서 약간 쓸쓸해지고 스산한 날씨에 여러분들에게 몸에 참 좋은 항암 효과를 높이면서 여러분들 몸에 유익하면서 입맛을 쫙 땡겨주는 그런 요리가 뭐가 없을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버섯 요리가 고급스러운 버섯 요리가 또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식욕을 돋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은 그래서 항암 효과가 엄청 높은 면역 항암제 새송이 버섯을 가지고 구이 요리도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새송이 버섯 요리로 장조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새송이 버섯에는요 그 다당류의 일종인 요 베타글루칸 성분은 암세포를 생기게 하고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암세포가 재발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항암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버섯에는 이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은데 특별히 이 새송이 버섯은 다른 버섯에 없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비타민C, 또 비타민 B6, 또 비타민 B12, 각종 필수 아미노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른 버섯들은 비타민C가 거의 없는데 새송이 버섯은 느타리 버섯의 7배, 팽이버섯의 10배나 될 만큼 비타민C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제가 됩니다. 맛은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지면서도 이렇게 비타민C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겠죠. 뿐만 아니라 비타민 B6가 다른 버섯에는 거의 없는데 이 새송이 버섯에는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채식을 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냐면 바로 악성 빈혈 치유 인자인 비타민 B12가 거의 채식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비타민 B12가 연근이나 뭐 우엉 뭐 요런 뿌리 채소들 그리고 이러한 이 새송이 버섯에 비타민 B12가 미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이 10종 중에 9종이나 함유하고 있는 와우 무기질과 아미노산의 보고가 비타민C의 보고 비타민의 보고 이것이 바로 새송이 버섯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우리 몸에 아주 필수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새송이 버섯을 가지고 오늘 너무 간단하면서도
또 이렇게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런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새송이 버섯을 오늘 저는 두 버전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송이 버섯을 구워서, 정말 이거는요 남자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재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송이버섯 구이와 새송이버섯 장조림 요리에 해당되는 재료 소개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두 가지 요리 모두에다가 새송이버섯이 주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송이버섯을 적당량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이에는 제가 코코넛 오일을 좀 사용해서 구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터 대용으로 저희는 코코넛 오일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버섯의 부드러운 깊은 맛과 코코넛 오일의 약간 느끼하면서 그런 맛이 잘 잡아주는데요. 이런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이제 토핑용으로 제가 솔잎을 조금 준비해 보았고요. 양념장으로는 그냥 후추, 소금 가지고 그냥 이 버섯을 그냥 구워서 담백한 맛을 즐기셔도 되고, 새송이 버섯으로 여러분들이 구이하실 때 대개 막 이제 고추장 양념구이 또는 간장 양념구이, 그냥 후추 소금으로 구이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죠. 아니면 토마토 소스로 해서 구이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송이 버섯을 구울 때 재료를 이렇게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진 마늘 적당량을 준비해 보았고요. 채식 중화 소스하고 직간장 조금 하고 해서 채소수로 해서 쌀조청, 그리고 검은깨 솔솔, 그 다음에 후추 솔솔, 파 송송,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서 잘 믹스해서 구워서 아주 자연 그대로의 새송이버섯 맛을 좀 느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조림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송이버섯을 적당량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장조림에는 뭐 꽈리고추나 마늘종이나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약간 장조림용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마늘을 15개에서 20개 정도 준비해 보았고요. 홍고추를 1개 정도, 1~2개 정도 넣어서 주 재료를 준비해 보았고, 또 이제 장조림용의 양념장은 가장 중요한 게 채소수겠죠. 그래서 채소수를 조금 적당량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직간장하고 채식 중화 소스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토핑으로 검은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재료 준비가 다 되셨으면 이제 함께 요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간단해요. 그쵸? 자, 이제 구이용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런 그릴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릴에 온도를 올려놓고요. 자, 이제 새송이버섯 구이를 하기 위해서요, 새송이버섯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먼저 버섯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썰어서 여러분들이 버섯 양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념장은 여기 보시면 직간장은 조금만, 깊은 맛을 내는 데는 직간장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식 중화 소스가 조금 이렇게 준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을 조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적당량, 그 다음에 조청을 조금만 넣어서 넣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채소수를 조금 넣습니다. 채소수를 조금 붓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약간 느끼할까봐 후추를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사실 새송이 버섯은요, 그냥 버섯 자체의 식감만으로 그냥 후추 소금만 뿌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코코넛 오일 버터 대용으로 뿌려서 그냥 구우셔도 되고, 약간 반찬 양념처럼 드시고 싶으실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혹시 저기 할까봐 제가 채소수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양을 좀 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여기다가 이제 모양 내릴 수 있는 이런 후라이팬이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그릴 후라이팬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그릴에다가 이제 불을 올려 놓으셔서 예열을 좀 하시고요. 그릴에다가 이제 코코넛 오일을 한번 휘두르시면, 버터 대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코코넛 오일을 뿌려주시고요. 자, 오, 불이 센데요?
네, 자, 살짝, 코코넛 향이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대로 굽는 게 더 맛있는데, 제가 오늘은 약간 밥 반찬 버전으로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하셔서 그 위에 그냥 양념장을 뿌려주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제수하셔도 되겠고, 버섯을 깔고 양념장을 소솔소솔 그냥 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양념장을 조금씩 묻혀주실까요? 자, 이렇게 간이 골고루 배도록 잘 발라주시고요. 앞쪽이 노릇노릇 구워지면 뒤집어서 또 뒤쪽을 구우시면 너무 간단하죠. 새송이 버섯 구이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식, 자연식은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버섯 자체만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이제 학교를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꼬치구이, 중국엔 꼬치구이가 유명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밖에 있는 이제 뭐 베이징, 가오야 막 이런 꼬치구이를 막 해달라고 그런 걸 보니까 유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새송이 버섯을 꼬치에 넣어서 새송이 버섯 꼬치구이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버섯 종류 각종 버섯을 가지고 꼬치에 넣어서 이렇게 구워주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막 산적 이런 거 유혹을 안 받으셔도 굉장히 건강한 추석 비움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 벌써 향이요. 이 코코넛 오일의 아주 부드러운 향과 또 이 새송이 버섯에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 이렇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 사실 이런 구이 요리는요, 즉석에서 바로 양념장 준비해서 즉석에서 해 먹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삼겹살을 해 먹어야 되고, 뭐 고기를 구워야 되는 줄 아시는데, 감자도 구워 드시고요. 버섯도 구워 드시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이렇게 골고루 새송이 버섯이 또 새송이 버섯이 싱싱한 애들은 수분기가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은 거의 기름이 없어도 지가 잘 알아서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 다양하게 한 번은 새송이 구이를 그냥 하얗게 코코넛 오일에다가 살짝 하얗게 그렇게 구워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간장 양념처럼 해드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집된장에다가 유자청을 넣고 그렇게 그 유자 소스에다가 이렇게 해드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다양하게 해드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는 고추장 양념을 해서 많이들 드실 텐데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들은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증환우 분들은 담백하게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노릇노릇 구워질 동안 저는 이제 새송이 버섯 장조림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송이 버섯 장조림 요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팬에다가 양념장을 먼저 졸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념장을 넣고 냄비에 넣고 살살 끓기 시작하면 이제 새송이 버섯과 꽈리고추와 마늘을 투하하면 끝납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하죠. 자, 이제 구울 때 썼던 양념장, 새송이 버섯 구이에 썼던 양념장이 좀 남았는데요. 뭐 장조림에도 요 양념장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간장을 장조림은 조금 더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간장을 조금 더 2스푼 정도 넣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채식 중화 소스, 밖에서는 이제 굴소스처럼 많이 쓰시죠. 채식 중화 소스가 없으신 분들은 직간장에다가 물엿으로 졸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쌀로 저희가 조청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엿 조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조금 넣으셔도 되고 장조림에서는 저희가 통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마늘 안 넣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잘 믹스가 되면 여기다가 채소수를 조금 넣으시고요. 자, 장조림이 짜지지 않게 은근한 불에 졸이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올리고 자, 후라이팬에 이제 양념장을 넣고 졸여 보겠습니다. 양념장이 어느 정도 끓으면 새송이 버섯을 투하해 보겠는데요. 자, 한쪽에서 구이가 잘 되고 있네요.
자, 새송이버섯 구이가 이렇게 완성돼서요. 와, 노릇노릇 그릴에 구우니까 모양이 예쁘죠? 자, 밑에다가 제가 저희 동네에는 이제 소나무가 많아서 솔잎으로 이렇게 토핑을 해보았습니다. 솔잎을 같은 요리를 해도 비주얼도 좋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릴에 구우니까 이렇게 예쁜 자국이 났네요. 자, 여기다가 노릇노릇 구워진 새송이버섯을 토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도 끝내주고요. 향이요.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은 향이. 너무나 은은한. 자, 이렇게 해서 새송이버섯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파 쏭쏭 썰어서 토핑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송송 검은깨 솔솔솔솔 이렇게 뿌려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송이버섯 구이 요리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아, 향이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은 향입니다. 어떻습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상에 막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즉석으로 구워서 드시면 여러분들 요리하느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고 건강식으로 가스가 차지도 않으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는 건강한 요리를 즐기실 수 있겠죠? 아, 오늘 외식하고 싶다. 그러면 버섯만 사서 가정에서 그냥 직접 구이해서 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감자도 구워 드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송이버섯 구이 요리는 완성되었고요. 이제 장조림을 금세 또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장조림을 하느라 제가 이제 불을 올려놨는데요. 자, 얘가 조금 끓기 시작하면 이제 새송이버섯을 좀 투하를 합니다. 먼저 새송이버섯을 좀 투하를 하고 자, 이렇게 양념장이 어느 정도 조금 한 소끔 끓으면 조금 끓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새송이버섯을 넣고 얘가 조금 익어질 동안 뚜껑을 덮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꽈리고추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꽈리고추가 있거나 아니면 풋고추 같은 게 있으면 송송송 옆으로 써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는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고추들도 이렇게 오이고추인데도 이래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이렇게 이제 좀 준비해 보았고요. 이거 그대로 통으로 해서 은근히 조리셔도 되고요. 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매운 것 같으시면 옆으로 좀 썰어서 쓰셔도 되고 홍고추도 한 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마늘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통마늘도 슬라이스로 해서 좀 넣으셔도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고추하고 조금 준비해 볼게요. 자, 통마늘도 넣고 저희 환우분들이 이제 이 마늘에 항암 성분이 많고 특별히 이제 마늘에 있는 발륨 성분은 신경 안정제로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도 이렇게 조금 신경 안정시키느라 요리에다가 조금씩 쓰셔서 익혀서 드셔도 되는데 이 마늘에 있는 요 주 성분은 이 알린 성분인데요. 알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황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유황 화합물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특별히 이 마늘 속에는 이 알리신 성분, 맵고 이런 성분 요게요, 페니실린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저희 아무 환우분들이 구운 마늘, 흑마늘 막 이렇게 해갖고 오크에다가 달여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늘은 이런 좋은 성분들은 많지만 생 걸로, 날 걸로 드시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익혀서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늘을 넣고 이제 통마늘을 넣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익는 순서에 따라서 마늘은 금세 무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새송이버섯이 노릇노릇하게 좀 졸여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저는 요리할 때 한 번에 다 졸이지 않고요. 순서대로 졸입니다. 식감이나 또는 그런 색상이 다 살면서 요리의 식감도 다 살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송이가 이제 양념장에 의해서 은근히 장조림 형태로 졸여지면 그 다음에 이제 풋고추를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넣고 맨 마지막에 홍고추를 넣습니다. 그러면 비주얼도 좋고 맛도 굉장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텁텁한 성분도 이 고추의 성분들이 좀 잡아주고요. 자, 이제 슬슬 얘가 졸여지기 시작하네요. 자, 장조림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장조림 하면 그냥 무조건 쇠고기 장조림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돼지고기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늘마을 장조림은 주로 버섯 장조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섯 장조림 아니면 저희가 밀고기를 장조림을 하기도 하고요. 와, 장조림이 이제 버섯이 약간 이렇게 해서 살살 이제 끓으면서 버섯이 숨이 죽어가네요. 자, 요럴 때 이제 풋고추를 좀 넣겠습니다. 자, 풋고추나 꽈리고추나 이렇게 넣어도 되겠는데요. 요걸 가지고 같이 졸여 보겠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졸여지면 이제 마늘을 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벌써 냄새가 모락모락 이제 장조림이 얼추 다 돼가는 것 같죠? 자, 이 새송이 버섯과 고추가 이제 적당히 장조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늘을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거의 버섯도 고추도 졸아갈 무렵쯤에 이제 마늘을 넣겠습니다. 통마늘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홍고추로 색상을 곱게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와, 훌륭한 새송이버섯 장조림 요리가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조림이 이제 조금만 은근한 불에 더 졸여주겠습니다. 와우, 이제 향이 벌써 냄새가 다 졸여지고 있습니다. 자, 장조림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렇게 국물이 자작자작 은근히 졸여지면 이제 접시에 이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섯 장조림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버섯 장조림 요리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완성된 버섯 장조림에 검은깨를 솔솔솔솔 뿌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송이 버섯 장조림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먹어봤는데요, 예술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새송이 버섯 이렇게 구이 요리와 또 새송이 버섯 장조림 요리를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아우, 얼마나 이게 지금 먹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이제 저희가 점심시간이 다 돼서 요리 강습을 끝내고 저도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송이버섯 요리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우면서 몸에도 좋고 너무 좋은 요리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가을에 산산해지는 이럴 때 몸에 입맛이 자꾸 떨어지고 하실 때 새송이버섯 구이와 새송이버섯 장조림으로 잃어버린 입맛을 회복하셔서 건강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버섯이 우리 몸에 어떤 그런 좋은 효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 새송이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새송이버섯 요리 하면 첫째로 하는 분들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바로 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당이 흡수되는 그런 속도를 늦춰줘서 당부하 지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니까 당뇨병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되고 예방책이 되겠죠. 게다가 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제 지질대사도 개선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해주고 해서 우리 몸에 체지방이 자꾸 쌓이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비만증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비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요런 이 새송이버섯의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비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베타글루칸 성분은 이 양성이나 악성 종양 발생을 예방해주고 또 이미 암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커지는 거, 확산을 억제해줘서 우리 인체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려줘서 우리 세포가 암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베타글루칸 성분이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버섯 요리를 좋아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버섯 가운데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제 새송이 버섯은요, 피부 미용에도 상당히 좋아서 여자들 그 피부 보습제로 쓰는 이 트레할로스라는 이 성분, 요 성분이요, 우리 몸에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보습 기능을 확산시켜서 피부가 촉촉하도록 유지시켜주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개 이 그 새송이 버섯에 있는 이 트레할로스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성분이 다른 버섯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이 트레할로스는 특별히 피부 미용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생기거나 뭐 뼈가 약해지거나 뭐 뼈가 잘 부러지는 이런 골다공증이나 뼈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송이 버섯은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는 항산화 작용에도 좋고 항균 작용에도 좋고 장내 유산균을 많이 생성해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송이 버섯은 다른 버섯들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비타민C가 다른 버섯에는 거의 없는데 새송이 버섯은 느타리 버섯의 7배, 그 다음에 팽이버섯의 10배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C가 새송이 버섯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환우분들은 새송이 버섯 요리를 자주 해 드시면 좋겠죠. 면역력을 많이 올려주니까. 게다가 비타민 B6가 버섯의 다른 종류에는 거의 없는데 비타민 C, 비타민 B6, 게다가 악성 비닐 치유인자인 비타민 B12까지 미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새송이 버섯 요리를 해 드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에 채소찜이 나오고 어쩔 때는 모든 버섯 회로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모기 버섯, 뭐 팽이 버섯 이렇게 해서 데쳐서 드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오븐에 구워서 드릴 때도 있고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양소를 만족시켜 드리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새송이 버섯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각종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뭐 필수 아미노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 성분이 들어있을 만큼 새송이 버섯에는 아미노산도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칼슘, 철, 이런 비타민, 무기질 정말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몸에도 좋지만 맛도 입맛을 잃은 환우분들이 이 버섯의 식감이 약간 고기 식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감을 즐기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 없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버섯구이나 버섯 장조림 해드리면 아우 입맛이 땡긴다 그러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입맛이 없고 또 긴 병으로 여러 가지 허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분들 새송이 버섯 구이와 새송이 버섯 장조림 요리를 자주 해서 드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소영의 항암 요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